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와 수박과의 관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생각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박이 달콤한데 먹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박은 당뇨에 좋다는 의견과 수박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해롭다는 상반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수박이 혈당에 미치는 실제 영향, 당뇨 환자가 수박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수박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혈당지수, 혈당부하지수 같은 개념들을 쉽게 설명드리고 실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당뇨병과 혈당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질환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이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효과가 떨어지거나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낮춥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전 혈당은 80에서 13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dL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7%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음식 섭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상승 속도와 정도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흡수 속도가 빠른 것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고, 흡수가 천천히 되는 것은 완만한 혈당 상승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혈당지수와 혈당부하지수입니다. 이 두 지수는 수박의 당뇨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혈당지수와 혈당부하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지수는 특정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55 이하는 저혈당지수, 56에서 69는 중혈당지수, 70 이상은 고혈당지수로 분류합니다. 수박의 혈당지수는 약 72에서 80 정도로 고혈당지수 식품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수박은 당뇨에 좋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당부하지수입니다. 혈당부하지수는 혈당지수에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을 곱한 값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혈당부하지수는 혈당지수 곱하기 탄수화물 함량 나누기 100입니다. 혈당부하지수 10 이하는 저부하, 11에서 19는 중부하, 20 이상은 고부하로 분류합니다. 수박 100g의 탄수화물 함량은 약 8g입니다. 따라서 수박 100g의 혈당부하지수는 75 곱하기 8 나누기 100은 6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저혈당부하지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박이 높은 혈당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서 혈당부하지수는 낮다는 점입니다. 수박 한 조각 약 150g을 먹어도 혈당부하지수는 9 정도로 여전히 저부하 범위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박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박의 구체적인 영양 성분과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박 100g 기준으로 열량은 약 30kcal, 탄수화물 8g, 당분 6g, 식이섬유 0.4g, 단백질 0.6g, 지방 0.2g입니다. 수분 함량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당분의 주요 구성은 과당, 포도당, 설탕입니다. 과당이 가장 많고 포도당, 설탕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박에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시트룰린은 혈관 확장을 도와 혈류를 개선시키는데, 이는 당뇨 환자들이 자주 겪는 혈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당뇨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넷째, 비타민C와 비타민 A가 면역력 강화와 항염 작용을 해서 당뇨로 인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다섯째, 풍부한 수분 함량은 탈수를 예방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당뇨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 탈수가 되기 쉬운데 수박의 수분 공급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박과 당뇨에 관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수박 섭취의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하루에 수박 200g씩 섭취한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이 평균 8mg/dl가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도 0.3% 개선되었습니다. 이란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 30명에게 8주간 수박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염증 지표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박의 시트롤린 성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시트롤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대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당뇨 연구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수박 섭취가 단기적으로는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박 300g 섭취 후 30분에 혈당이 평균 35mg/dl 상승했지만 이 시간 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이런 급격한 변화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박을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의 연구 결과입니다.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먹었을 때는 혈당 상승이 현저히 완만해졌습니다. 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춘 결과로 해석됩니다. 당뇨 환자가 수박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한 번에 수박 100에서 150g 약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탄수화물 8에서 12g에 해당하며 혈당 부하지수로는 6에서 9 정도입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20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식사와 함께 먹기보다는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2에서 3시간 후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복에 많은 양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박 섭취 후 1에서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혈당 반응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혈당이 180mg/dl를 넘으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수박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수박을 넣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급성기 당뇨 환자,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수박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수박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는 칼륨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박 섭취량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갈증 해소 목적으로 많은 양을 먹지 말고 물과 함께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박을 다른 과일들과 비교해서 당뇨 환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8, 혈당 부하 지수는 6입니다. 수박보다 혈당 지수는 낮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식이섬유가 2.4g으로 수박보다 6배 많아서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듭니다. 오렌지의 혈당 지수는 45, 혈당 부하 지수는 5입니다.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가 더 높지만 칼로리도 더 높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오렌지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1, 혈당 부하 지수는 13입니다. 수박보다 혈당 지수는 낮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높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탄수화물 함량이 22g으로 수박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혈당 지수는 46, 혈당 부하 지수는 8입니다. 수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포도는 작은 크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딸기의 혈당 지수는 40, 혈당 부하 지수는 1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5.7g으로 낮고 식이섬유는 2g으로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박은 다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집니다.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나 사과, 오렌지보다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바나나나 파인애플보다는 안전한 편입니다.
수박과 혈당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수박은 당뇨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당뇨 환자도 수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오해 두 번째, 수박은 천연 설탕이라서 괜찮다. 천연 설탕도 설탕입니다. 수박의 당분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공 설탕보다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 세 번째, 수박 주스는 수박보다 건강하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 상승이 더 빨라집니다. 통째로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해 네 번째, 수박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수박은 칼로리가 낮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실 첫 번째, 개인차가 크다. 같은 양의 수박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인슐린 저항성 정도, 체중, 운동량, 다른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실 두 번째, 타이밍이 중요하다. 같은 양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영향이 달라집니다.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진실 세 번째, 조합이 중요하다. 수박 단독 섭취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박 활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박 그릭 요거트 볼.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에 수박 100g을 넣고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박 샐러드. 수박 100g, 오이 50g, 페타 치즈 30g, 올리브 오일 1큰술로 만든 샐러드입니다. 짠맛과 단맛의 조화로 만족감을 높이면서 혈당 상승을 줄입니다. 수박 아몬드 스무디. 수박 100g, 무가당 아몬드 우유 100ml, 아몬드 버터 1큰술을 믹서기에 갈아 만듭니다.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수박 민트 워터. 물 300ml에 수박 50g을 으깨서 넣고 민트 잎을 첨가합니다. 갈증 해소용으로 좋고 당분 섭취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박을 섭취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박을 얼려서 먹으면 먹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작은 조각을 먹으면 포만감으로 인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먹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수박과 당뇨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수박은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혈당 부하 지수로 인해 적절히 섭취하면 당뇨 환자도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자신만의 혈당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박은 당뇨의 절대 금기 식품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섭취 방법으로 당뇨 환자도 여름철 시원한 수박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자신의 혈당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여름 되시고 스마트한 당뇨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